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 갈피를 못 잡고 조정세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부진한 흐름들이 약간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아직 시장의 동향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연말까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어떤 연말까지 여러 가지 변수와 함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난번에 확인했었던 이제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매수, 특히 올해 말과 함께 내년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즉 어떤 선물 시장 동향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는 데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와 연장돼서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오는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베이시스가 오히려 좀 역베이시스, 즉 선물의 저평가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일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당락을 반영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 이후에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나오는 베이시스의 동향과 그리고 또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어떤 장고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9일이겠죠. 그래서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배당락 이후에 나오는 현물과 선물 차이를 계속 주목하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정상적인 부분들 쪽으로 베이시스가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올해 나왔던 흐름들과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달러 화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계속 이어졌던 달러의 약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촉발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좀 정체가 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달러의 추이를 보게 되면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없이 약간 좀 정체가 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90대 이상으로 이하로 이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유로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최근에 유로존에서 산업 생산과 합성 PMI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특히 별로 안 좋죠. 대표적으로 지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PMI 지수도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는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이 돼야 유로화의 강세 쪽으로 이끌어낼 텐데, 아직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아직까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상대적인 또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들,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시한을 연장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동향이라든가, 이번에 또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이 부분입니다. 지난 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도 여기에 어떤 뉘앙스, 언급에 따라서 주 중반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나 아니면 시장의 변화가 좀 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FOMC 회의에서 일단 백신 효과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국면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나마 나은 FOMC 회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뉘앙스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 중반 이후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함께 또 이번에도 좀 영국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통화 정책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주목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또 경제 지표들, 특히 유로존에 대한 경제 지표들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상대적인 달러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맞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백신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도 어제부터 흑인 간호사가 이제 처음으로 맞았다라는 쪽에서 이슈화가 많이 됐죠. 게다가 이제 캐나다까지,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벌써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내년 여름에 정상화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이에 따른 변화가 원활하게 부작용이 없이, 그리고 또 거부감 없이, 하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인들의 한 42%는 직접 내가 백신을 맞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안 맞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수치와 그리고 또 변화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백신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갈지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또 하나 연말까지 좀 중요한 변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부작용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엔 돌발 변수로 나오겠죠. 이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개인 대주주 요건의 10억 매도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다 보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권과 함께 일단 여기서는 팔아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위축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향들 지금은 수급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당연히 어떤 개인들의 영향권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대적으로 위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 1월 효과를 좀 강하게 견인시키는 역할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 투자 주체별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 주목할 부분들이 삼성전자, 우선주, KTNG, 삼성화재, 하이트진로, SK텔레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고배당주입니다. 즉 개인들이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배당을 너무 겨냥을 하면서 좀 고배당주에 대해서 매수를 강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까지 아니면 계속 뭐 2, 3년까지 본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는데 어떤 고배당주를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가 어떤 또 배당 낙대 오히려 좀 대처를 못한다든가 그리고 또 내년 4월까지 가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동향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무 지금 배당에 대해서 고배당주를 집중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속 좋지 않다라고 살짝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수와 함께 대형주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즉 지난 연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새롭게 들어오는 영역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에 못 맞는, 그에 걸맞지 않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 쪽에서 대형주는 약간 살짝 좀 눌림목이나 아니면 좀 정체가 들어오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힘낼 쪽은 소형주와 관련된 즉 중소형주 쪽에서의 룸이 좀 더 남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순환매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한번 좀 눈여겨볼 연말까지의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기관의 동향들도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기금도 충분히 팔았다. 기관도 계속 팔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기관도 패닉 바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내년 1월 효과가 강화됐을 때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단기 시장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 효과는 충분히 있는 상황 쪽에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보다는 훨씬 더 숨고르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 쪽의 움직임들이 강화되는지 흐름들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또 다시 코로나19 수혜주와 또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코로나19 피해주가 또 여러 가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좀 더 지금처럼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한 1, 2주 정도 뒤에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그냥 코로나19 피해주, 수혜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정리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를 여전히 분할 접근한 전략, 특히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전략을 봤었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어떤 대응의 항시가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중소형주 그리고 또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는 일단 어떤 비중을 좀 더 지금은 늘려가는 전략들로 채워가시는 게 일단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죠. 그런 점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까지 남은 장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중요한 얘기들, 또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은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